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TV입니다. 지난번 고용유지지원금 영상에 이어서 오늘도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분들이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를 준비해봤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사업주에게 지원해드리는 일자리 안정자금 관련 내용입니다. 아마 주변에서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가끔씩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간혹 다른 분들이 해당 내용들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2018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지원 사업이기는 한데 많은 분들이 저처럼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외로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겠더라고요. 사실 이렇게 영세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찾아보면 적지 않은데 해당 내용들을 잘 모르셔서 신청조차도 못하시고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조건에 부합을 한다면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니 오늘 안내해드리는 내용들을 꼭 잘 확인하셔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부에서 2018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며 해당 사업장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하여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평균 노동자의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노동자에는 사업주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은 제외됩니다. 30인 미만 노동자라는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감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요건을 충족해서 신청 후 지급 결정을 받은 후에 사업자의 노동자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도 있으실 텐데요. 이 경우에도 최대 29인까지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노동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과세소득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이거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30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경비 청소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라도 해당이 되는 사업장이신데 아직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확인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고 지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원 요건입니다.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업주의 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의무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지원금 제도의 취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하는 조건을 지키셔야 합니다. 또한 고용보험 의무가입을 해야 하는 노동자의 고용보험은 반드시 가입이 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단 합법 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립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 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즉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지원 대상자에 포함이 됩니다. 두 번째는 노동자의 월 보수액이 215만 원 이하입니다. 보수액이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기본금, 통상적 수당, 연장 근로수당 등을 모두 포함해서 노동자에게 지급된 총액을 말합니다. 일용 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9,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단기간, 시간제 노동자는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0에서 120% 내에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원 요건입니다. 신청일 현재 고용 중 이전 1개월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이어야 합니다. 즉 지원금을 신청하시는 신청일 현재 고용 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여야 합니다. 단 일용 노동자의 경우는 실제 근무 일자가 신청일 현재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이면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위의 요건들을 부합한다 할지라도 사업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 비속, 즉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들은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은 지원 대상자로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을 할 경우에 정부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요. 월 보수 215만 원 이하 상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월 최대 9만 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일용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 소정 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의 경우는 상용 근로자와는 조금 다른데요.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용 근로자입니다. 일용 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월 근로일수에 따른 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일 이상 14일 이하는 5만원, 15일 이상 18일 이하는 7만원, 19일 이상 21일 이하는 8만원, 22일 이상은 9만원입니다.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에 따른 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시간 이상 20시간 미만은 4만원,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은 6만원,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은 8만원입니다. 10시간 미만은 월 지급액이 없다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지급 방식 및 지급 시기입니다. 지급받는 방법은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지급은 통장으로 입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개인 사업주는 개인 통장으로, 법인은 법인 통장으로,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의 통장으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보험료 대납의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 보험 고지 금액에 따라서 나누어서 대납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지급 시기는 최초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신속 지급되며 보통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급이 됩니다. 2회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다섯 번째는 신청 방법입니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하실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관련 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를 영상 설명에 남겨놓을 테니 해당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는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주소와 팩스 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는 링크도 영상 설명에 동일하게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6월에 공지된 내용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이미 지원받고 계신 사업장들이 꼭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들 4가지입니다. 아직 지원을 받지 않고 신청 예정이신 분들도 미리 함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보수 총액 미신고 시 7월 1일부터 지원이 중단된다라는 내용인데요. 19년도 고용보험 확정 보수 총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20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이미 보수총액 신고서를 제출하신 사업장은 추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합니다. 다만 최종 기한인 20년 7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지원이 재개되고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종료되어 2020년도 계속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하니 꼭 7월 31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7월 31일 이후인 8월 1일 이후에 뒤늦게 신고를 하신다 하실지라도 계속해서 지원을 받으시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꼭 기한 내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진신고 사업장 등과 20년 성립 사업장은 보수총액 신고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지연 신고 시 불이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할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퇴사 다음 달 15일까지 해야 합니다. 만약 상실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연 신고를 할 경우에는 지연 신고가 확인된 다음 달부터 3개월간 지원이 중단 및 과호 지급금 환수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근로자가 퇴사한 사업장의 경우는 꼭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기간 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주소정 근로시간, 월평균 보수 등 변경사항은 고용보험 신고와는 별도로 반드시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노동
노동자의 해당 변경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는 확정 월평균 보수에 따라서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거나 부분 환수합니다. 20년 확정 보수 총액에 따른 월평균 보수가 215만원의 110%인 237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지원금 전액을 환수하고 실제 주 소정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지원금보다 많이 지급을 받는 경우에는 차익만큼 환수합니다. 네 번째는 근로자가 휴직할 경우에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업장 휴업 및 요양휴직, 근로자 사정에 의한 사유 등으로 사업장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휴직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보험, 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실제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이에 따라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 지원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휴업 및 휴직 등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꾸준히 지원금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6월에 공지된 사항들을 꼭 잘 체크하셔서 계속적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시는데 무리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 영상을 통해서 처음 이 내용을 접하시고 모든 요건을 충족하시는 사업자분이 계시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더 각별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니 휴가철에도 사회적 거리를 적당히 잘 유지하시면서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지막TV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알람 설정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